안녕하세요. 미래세대를 위한 메세나 기획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화요일 본관 1팀 김덕영입니다. 저희 오늘 발표는 한국전력공사의 메세나로 시작해서 기대효과 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주제가 메세나이기 때문에 메세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세나란 기업이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따위의 분야에 지원하고 사회적, 인도적 입장에서 공익사업을 벌이는 활동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메세나는 인식 개선보다는 사회공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한정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음악 콩쿠르와 이런 희망사랑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헌이 인정받아서 2020년에는 한국 메세나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한전 메세나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이런 서울, 광주, 대구 같은 강력시뿐만 아니라 홍천, 김천, 창원 등 전국적으로 이런 콘서트나 콩쿠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 역시 인식 개선보다는 사회공헌에 초점이 맞추어진 메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메세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송변전 시설을 혐오 시설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송변전 시설 혐오 원인에는 크게 미관을 해치고 또 집값이 하락하고 전자파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자파에 대한 오해가 지금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상황입니다. 왼쪽의 송전탑과 오른쪽의 드라이기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전자파가 더 높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이제 전자파에 대해 다 빠삭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송전탑이 드라이기보다 전자파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드라이기가 송전탑보다 훨씬 더 전자파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인식에 대해 좀 사람들의 인식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한 100명가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어느 제품 시설에서 나온 전자파가 가장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40%가 넘는 사람들이 송변전 시설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송변전 시설과 전자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런 송변전 시설 전자파 관련 브로셔를 만들어서 설문조사 대상에게 배포를 했는데요. 그 미리 나누어드린 1번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전자파의 오해와 다양한 혐오 원들 때문에 아직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갈등 해소와 인식 개선에 힘을 썼지만 실패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존에 진행하던 음악 콩쿠르나 이런 콘서트와 같은 형태의 메세나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메세나가 필요하고 이런 실패한 상황에서 기성세대에게 또다시 투자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타겟과 메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타겟은 바로 미래세대인데요. 미래세대는 현재 전자파에 대한 인식에 가장 낮은 관여율을 나타내는 태도를 보이는 학동기의 아이들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유년 시절 전자파에 대한 오해 해소와 인식 개선을 통해 송변전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행 사례로는 오른쪽에 논문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유년 시절의 아이들이 곤충식품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성인 되었을 때 곤충식품에 대해 혐오감이 굉장히 덜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의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을 통해 저희는 유년 시절에 특정 주제에 대한 경험이 성장 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두 가지 프로모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모션은 미래세대를 위한 동화책을 출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리 나눠드린 두 번째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동화책을 직접 내용 구상을 하고 디자인까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재민이와 소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동네에 송전탑이 생겨가지고 되게 이게 위험하다, 무섭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여기 귀여운 아라라는 요정을 만나서 모험을 하게 되면서 이런 송전탑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무서움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동화책을 출간하게 된다면 저희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각 지역에 있는 무명 작가와의 콜라보를 통해 제작하여 문화예술인 양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동화책들을 돌봄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화 공연을 실시할 수도 있고 이런 동화책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연극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주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실제로 명륜에 위치한 아동센터에 찾아가서 저희가 만든 동화책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 건데요. 동화책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따로 만든 전자파 관련 자료로 수업을 했을 때
워낙 내용이 어렵고 용어도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나도 집중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만든 동화책을 통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곧바로 수업을 집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저희가 만든 동화책으로 전자파와 송전탑에 관한 오해와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모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현재 국내 월 이용자 수가 200만 명이 넘고 유튜브 조회수가 총 1000억으로 게임 영상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한 땀 한 땀 건물을 쌓아 올려서 오른쪽에 있는 송전탑이나 송변전 시설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현재 국내에서 초통령 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메타버스 어플에 속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통계를 보시면 연령별 설치 비율이 1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10대가 이용한 메타버스 어플 중에서 다른 게임들에 비해 마인크래프트가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마인크래프트는 2016년에 에듀케이션 버전, 교육용 에디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외에서는 현재 다양하게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수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전북 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어 수업과 수학 수업을 마인크래프트로 활용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인크래프트는 다양하게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도로공사나 인천광역시, 안양시 등에서 다양하게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토대로 마인크래프트와 한전이 콜라보하여 미래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건축 콘테스트를 개최한다면 아이들이 송변전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모션은 또 이제 크리에이터와 스트리밍을 함께해서 한전이 직접 서버를 였다면 크리에이터들에게 사전 요구사항과 홍보 멘트 등을 이행하게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크래프트는 또 VR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모전 사례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공모전 수상자들을 그 전시회를 VR 체험관을 통해 개최를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굉장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이를 VR 체험관으로 활용해서 미래 세대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이런 시설들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한전이 그 3번 과업인 미매가품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미매가품 장소를 VR 체험관으로 활용한다면 함께 동시에 과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VR 체험관에 직접 데려다 준 것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입니다. 가족들의 인식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고 이는 결국 궁극적으로 한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CJ, LG, 하나 같은 많은 국내 기업에서는 이미 미래 세대를 위한 레세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레세나를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 기업이 만든 레세나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한전 관계자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에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 2달 가까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면서 한전이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보고 좀 슬프다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요. 지금 기성세대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 중에서 10분의 1 정도만 저희 미래 세대에게 투자를 하신다면 그 가치는 10년, 10년 뒤에 한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님들 질문 사항 있으신지요? 한국전력공사 신사회부 한부 질문 좀 부탁드릴 텐데요. 외부신대
말씀하시죠. 설문조사에서는 대상이 없는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으로 했는데 50대 이상 분들은 그 표본이 너무 작아서 4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대였습니다. 동화책에 보면 돌봄 수업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동화책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활용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은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이제 읽어준다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잘못하면 이제 왜곡 한전에서 좀 이렇게 편향적으로 간다는 이런 뉘앙스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미래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자파나 손전등 관련해서 굉장히 감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무지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한전이 이런 동화책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 제작을 해도 되고 무명 작가를 통해서 콜라보를 통해 내용을 만들 수도 있는데 편향적이라기보다는 송전탑이 다른 일상생활에 쓰는 전자제품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니까 그것을 동화책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편향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런 수업을 하는 하시는 분들이 수용성이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과연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줄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기회를 줄까는 약간 조금 걱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생각은 저희 사실 생각 못하거든요. 못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2023년의 경우 넷마블 문화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사업을 진행해서 그 문화특별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례를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동화책 사업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그 외부 강사라던가 그것을 고용할 때 잘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나은 개선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조에 이 동화책을 제작하기로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동화책 제작에 대해서 발제를 한 계기로는 어렸을 때 다들 Y책이라는 동화 및 만화를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말한 것은 이렇게 한전이 꼭 전자파에 관해서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한전은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들 중에서 가장 한 전자파나 이런 전자설비 시설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뿐더러 한전이 또 다른 무명 작가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과학 담임위원이랑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정말 교육적인 목표의 동화책을 제작을 해서 꼭 강사분들이나 이런 돌봄시설에 배포를 해서 이 동화책을 배포하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동화 자체가 유명해지고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부모님들이랑 세대분들이 이 동화책을 어린이들이랑 같이 읽게 되면서 함께 학습을 하기도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주안에 둔 점도 있다는 점을 첨가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님 혹시 질문 있으신지 있으시면 다음으로 한번. 그냥 방금 대단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얘기를 하면서 타겟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타겟을 바꾸긴 하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스며들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어쨌든 부모님이고 학교의 선생님들이고 이제 그런 집단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이 진짜 효과를 가지려면 그들을 수를 하면서 동시에 파급 효과를 어떻게 부모든지 지금의 약간의 이제 어떤 왜곡된 또 고정관념을 저도 말씀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파급 효과를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여기 더해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거죠. 단순히 우리는 뭐 기성세대 모르겠고 애들한테부터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키겠다. 전자파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이 보았을 때 약간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저런 자료를
자꾸 노출시키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굉장히 신뢰가 있고 뭐 동화책을 읽는다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다음 단계까지 해서 이게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진짜 의미 있는 좋은 접근법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프로모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게 아무래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 단독보다는 부모님과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생각해서 동화책도 부모님이 읽어주는,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읽어주지만 가족분들이 읽어주는 동화책 프로그램과 또 마인크래프트를 한다면은 뭐 VR 체험관이 생긴다면 거기에 데려가는 것은 또 부모님들이니까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자식들이 융화될 수 있는 이런 프로모션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잘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이제 강 교수님하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이게 아이들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는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진짜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건 그냥 단지 이 책자를 만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이 책을 갖고 가서 그 어린이집 가가지고 그걸 직접 해보셨다는 그 노력들 그리고 동화책도 이렇게 직접 제작하셨다는 그 노력들이 너무 예쁘네요. 네, 너무 진짜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네.